이번 시간에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저는 어릴 때 봤던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들의 화려한 변신이 생각나는데요. 변신! 이라고 외치면서 평소보다 더 화려하고 강한 모습으로 바뀌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에서의 변신은 이런 것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바로 흉측한 벌레로의 변신이거든요.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등을 대고 누워 애초롭게 버둥거리는 가느다란 다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합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한 출장 영업사원이 갑작스레 벌레로 변해버린 이 괴기한 이야기가 왜 이다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까요? 가끔은 학생들이 그레고르가 진짜 벌레로 변한 거 맞아요? 근데 등장인물 중에는 왜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설정이지만 이 설정을 제외하면 모든 이야기들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언가 어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어색함은 사라지고 도대체 그레고르는 왜 흉측한 벌레로 변신한 것일까? 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느새 그레고르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각자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레고르의 입장이 되어보면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잘 적어보았나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죠. 여러 평론가들은 이 소설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해요. 변신은 현대 문명이 낳은 인간성의 상실,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과 소외감, 인간의 실존을 그리고 있으며 인간이 도구로 전락한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 소외를 다루고 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일단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첫날을 떠올려 볼게요. 그레고르는 문 밖의 가족들과 지배인에게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좀 복잡하게 되었지만 곧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출근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그리고 이 상황은 그레고르가 죽는 날까지 이어집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아등바등 먹고 사는 일에 치여 가족들과 제대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은커녕 서로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도 잦죠. 그레고르는 방에 고립되어 있다가도 밖으로 나와 가족과 합류하려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신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달라는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건 이미 이 가족이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가족이 이러한데 사회 구성원들 사이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과 소외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앞에 평론가들의 해석을 보면 인간이 도구로 전락한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 소외라는 말이 나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이 도구로 전락한다. 인간 그 존재 자체로 존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즉 경제력의 유무 또는 얼마나 벌 수 있느냐로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한 이후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죠. 즉 경제력의 상실입니다. 돈을 벌 수 없는 인간은 가치가 추락합니다. 그레고르 역시 돈을 벌 수 있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는 순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배인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벌레로 변한 사실보다도 회사에서 잘릴 것을 더욱 걱정하기도 했죠. 돈을 벌지 못하는 인간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니까요. 소설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 그레테가 돈을 벌 수 있게 되면서 생기가 도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요. 이건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지 이 소설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평소 근무 환경을 봐도, 회사에서 나온 지배인의 태도를 봐도 그레고르가 정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레고르는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해 속으로 불만을 갖지만 밖으로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소설 변신이 나온 시기는 자본주의 초기 시대로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던 때입니다. 카프카는 보험회사, 공장 등 여러 곳에서 일을 했는데 잦은 출장과 노동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관료들의 무자비함,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와 이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카프카가 작품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소외와 무력감에 대한 깊은 통찰은 바로 이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이 기사를 한번 볼까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택배를 받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물건을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는 것은 택배 노동자분들 덕분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노동시간, 노동 강도로 인해 과로사로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분들을 고용한 회사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을 뿐더러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이들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안이 나오는 것은 같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제대로 된 개선이 될 때까지 우리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겠죠. 카프카는 문학 친구였던 오스크 폴라크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문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한다네. 카프카의 변신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하기 전부터 이미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는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 사회에서는 돈벌이에 이용되는 부품이었죠. 이러한 현실이 그레고르를 벌레로 변하게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 차라리 벌레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일지도요.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로 살아가면서도 도구가 아닌 존엄한 인간의 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 변신이 여러 권 소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루이스 스카파티라는 분의 멋진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어 작품의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 변신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추가로 같이 읽어보면 좋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는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노동 현장에서 꼭 필요한 노동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책입니다. 까대기는 하루 만에 도망치게 된다는 전설의 알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택배 노동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만화입니다. 편리한 서비스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고로 이루어집니다. 작가분은 오랜 기간 택배 알바를 하면서 보고 들은 또 겪은 일과 현장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택배 노동의 실상을 만화에 담았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한 카프카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처럼 변신인 서울의 고등학생 바니는 하루아침에 토끼로 변합니다. 벌레 혹은 토끼로 변한 이 두 주인공의 공통점은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신인 서울은 인간을 필요와 기능만으로 평가하는, 특히 성적과 대학의 기능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도서정보실에 모두 소장되어 있으니 관심이 생겼다면 꼭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요.